어제 우리가 또 HD 또 견학도 다녀왔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저 안광 대표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5라운드 들어서 두 번째 강의를 오늘 맡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안광현 HD 현대조선해양 대표님께 어제 오늘 발표에 앞서서 HD 현대의 중후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낱낱이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저자와의 대화의 공부 질이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떠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가 방문했던 HD 현대 그 건물은 저는 뭐 바로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다닙니다만 그 굉장히 어떤 형태로 해서가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조선, 한국 조선 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 산업은 과거에는 그 정주영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라 하는 아주 현대다운 현대스러운 그런 구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이미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그 길을 전부 다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또 최첨단 기술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는 그 156강좌에서 한 사장님이 말씀하실 조선산업 현황과 탈탄소화라는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아마 엄청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광한 대표님 어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그 좋은 인사 말씀 또 하실 분도 많으신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광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판교에 한 28명이 모였었는데 정말 좋은 견학이 참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조선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 참 잘 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견학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해 주신 안관 대표님께 우리 모임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수훈 박사님께서도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가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제가 조금 약간 외부 일정이 있어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을 해서. 우선은 어제 많으신 분들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견학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또 통제가 좀 많이 심해서 불편하지 않았나, 이게 좀 염려가 됐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요청했을 때 결정을 못 해드렸던 거는 그 구역이 완전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전략, 기획, 연구개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또 그룹의 모든 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보안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그 해킹이나 뭐 최근에 한 1개월 전쯤에 저희 7층에 있는 우리 계열사 하나가 완전 해킹을 당한 데 있습니다. 특수한 백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들리나요? 아, 예, 이게 예. 지금 어, 제 쪽에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요. 그 해킹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그 어떤 법적 분쟁이 굉장히 좀 많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아서 약간의 통제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대신 어떻게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고 실제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었던 거라든지 봐왔던 내용들을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새로운 많은 것들을 봤을 것이고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또 이렇게 견학을 새도 하는데 사실 어제 좀 이렇게 많은 관련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특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해도가 좀 많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많은 분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시작해도 되겠나요? 입니다. 온철과 예, 예. 소리가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그 화면 제가 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2050 탄소 중립 전환 시대 조선해운 친환경 연료의 변화 디지털 전환인데요. 특히 오늘 제가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연료들이 저한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 자주 여쭤보는 것들이 과연 미래 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존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갔을 때 조선 선박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면 되지만 해운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과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지 경제성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지금 선박을 발주할 때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굉장한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어떤 선박이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셨듯이 특히 이제 디지털 그 전환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 주지만 사실은 그 선박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 현재 조선분해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선박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경제성 있게 선박 운영이 가능해야지만 향후에 미래 선박에 비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연료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제 보셨지만 그의 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박 신조 발주한다든지 또 선박을 운영한다든지 앞으로의 그 전략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어, 어, 지금 그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규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조선 해운 산업 전망, 그다음에 기술 동향, 그다음에 스마트 선박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조선해운 역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이게 중세대 선박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저렇게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항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당 상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고, 1950년도에 우리가 물론 이제 92년도에 조선 선조 때 이제 거북선을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선박을 처음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건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를 설립하면서 지금 현재 옥포의 전 대우조선 그 부지에 이런 조선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서서히 슬라이딩 도크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선박 회사로서 조선소로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해운 물류가 같이 병행해서 이제 동반해가는 그런 회사, 이제 국가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2030년도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으로 따라갔을 때 과연 기술은 경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게 돼서 이제 조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뭐 뒤에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IMO 국제기구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선언을 했고, 우리가 강력하게 했던 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질소 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시작을 해서 2016년부터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갔고, 또 2019년부터는 이제 이 황산화물에 대해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부분은 모든 기술들이 이제 가미돼서 어떤 연료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데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연료가 변화하면서 사실은 잠깐 동안 그 기술적으로 이제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래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소사항을 계속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선박이나 앞으로의 미래 선박들도 뭐 이렇게 질소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CO2까지 강력하게 이제 받는 기존 선박과 신규 선박에 대해 모두 다 규제를 받는 이런 로드맵으로 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일부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회사기구에서 강력하게 가는 부분이 EU나 또 중국 이런 데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그 다른 나라 국가나 다른 기업들이, 해운 물류들이 따라가 있는 동향들을 상당히 좀 깊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우리는 최근에 이제 CO2만 얘기하지만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황산 가스까지도 전부 다 규제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선이나 신규선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에든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기존 연료하고 친환경 연료에서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 연료가 조금 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발주됐던 선박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작년 한 2년 전부터 LNG 선박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LNG 추진선 도입기로 인해서 무탄소로 가는 도입기가 이제 한 28년도부터면 선박,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선박의 그 발주 현황,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이 한 6, 70%까지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선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LNG 추진선은 이제 낙선 삭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99%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연료서뿐만 아니라 실제 부가 기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LNG를 쓴다 하더라도 CO2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기술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30% 이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그나마 LNG 선박이 현재로서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지만 2026년도까지는 LNG 선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신규 발주된 선박 중에서도 작년 대비 한 18%가 LNG 선박이 추가로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기 기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 시장 어 자료들을 보면 지금 그 LNG 선박이 올해 벌써 신규 수주가 국내 조선함도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한 70%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가 2019년도에 이제 크락슨에서 발표된 자료지만 현재 트렌드가 거의 벌써 한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띄웠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50년 넷제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대로 가고 있는데요. 2030년도 되면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까지 그 웨이트 웨이크나 이제 뭐 탱크 투 웨이크나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모두 다 생산부터 시작 운항까지 관련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가 30년까지 이제 최소 20%, 30%까지고 40년 이제 7, 80%인데 이제 50년에 이제 뭐 거의 100%까지 이제 넷제로까지 가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EEDI나 에너지 효율 계수까지도 그동안은 이제 에너지 설계 효율 지수야 이제 뭐 거의 다 맞춰가고 있지만 EEXI까지 규제를 시작을 이미 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탄소 집약도 지수까지 이제 시행을 2023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서 CI 같은 경우는 탄소 집약도 지수는 AB 등급까지 C 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에, 약간의 뭐 부가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D등급을 하게 되면 이제 폐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 그거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그 개조 선박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화되는 EU 같은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나 해상운송 연료 규제까지 심각하게 하는 이게 그 강하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존 운항 선박까지도 적용하는 상태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화주, 운하, 금융권까지 모두 다 적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박을 건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료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연료는 이제 삼방연료는 기존 연료도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연료, 대체 연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바이오, 이메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썼던 게 그러니까 황산화물이 근 경제성이 가장 좋은 황산화물 3.5%까지 썼는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한 5%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MGO나 LFO스 LSMGO 같은 경우를 LDO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기술인 선박들이 황산화물 연료 추진 체계를 가지고 LDO를 사용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일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도 줄이고 일부 탄소도 줄이고 또 항만에 접안할 때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2, 3년 내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갑자기 개조를 해서 LNG로 바꾼다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최근에는 가격이 다운되긴 했는데 보통 뭐 만티용전을 했을 때 LNG 개조를 하면 LNG로 개조를 하면 기존선박을 개조를 하면 한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기존 선박이 10년 차 이내 그 정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까지는 많이 최근에 개조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선박 회사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조 선박을 하는 것이고 지금 LPG나 이런 지에 대해서 연료질에는 거의 뭐 퍼펙트할 만큼 기술 개발이나 모든 것들이 돼 있는 상태고 메탄올도 이제 2027년도까지 되면 상당수가 지금 한 거의 200적 이상이 이제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한 것만 해도 거의 100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지금 암모니아가 올해부터 암모니아 뭐 컨테이너 다른 거는 이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해서 암모니아 연료 추진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HD 한국조선행에서 이제 4척 정도가 암모니아 운반선의 연료 추진으로 이제 다 계약이 되는 상태입니다. 디테일한 건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료 규제에서 이제 추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이제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해운회사나 조선소나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까지도 그러니까 웰트 탱크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웰트 탱크에서 생산해서 이제 생산하는 회사 따로 그다음에 탱크 투 웰크에서 이제 조선소 그다음에 이제 웰트 웨이크에서 이제 해운회사 이렇게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웰트웨이크 같은 경우는 연료 생산, 이송, 운반, 저장, 벙커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포함되면 모든 비용이 추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물류비도 상당히 올라갈 건데 과연 그런 비용을 다 아니면 탱크나 이제 탱크 투 웨이크로 갔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떤 물류사들이나 되게 뭐, 어, 근데 지금 어, 음, 실경 선들을 개발했고 실행하는 상황을 해봤는데 LPG나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이제 아직 있고, 이 크루즈, 전기 크루즈 선박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저 모두 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연료 추진이 친환경 연료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LN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이제 건조를 해서 인도를 몇 척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제 한국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거의 최근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거의 99%가 모든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들이 한국에서 이제 건조되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메탄올까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신규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어, 연료 추진 체계나 연료 추진을 이제 부가 기술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미래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박이 중형 선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선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형 선박들은 그런데 대형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그렇게 이제 분류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물동량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국제로 보면 국제 항해 선박 저항 상태에서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이제 밖에서 많이 얘기하는 외국 경우는 장거리 운행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경제성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조 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LNG나 연료나 LNG나 LPG 이 정도보다도 몇 배 건조 비용이 들어가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운항에도 운항 비용이 뒤에 가면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있어서 경유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돼 있어서 기술들은 지금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중장거리까지 쓰는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서 연안선들은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이제 연안을 하고 있고 2026년도부터 아모니막도 뭔가 다른 연안선을 쓰는 것들 이제 사용해서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영 플랫폼을 뭐 AI로 해서 이제 선박으로 가면서 전부 다 전환되면서 여보세요? 예. 화면 공유되죠? 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두 다 스마트화된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위험 모니터링, 뭐 사고 예측, 선박 안전, 뭐 최적 운항 부가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료별 추진 기술 수준은 LNG나 지금 메탄올 같은 연료 탱크나 연료 추진 체계, 연료 공급 시스템, 뭐 엔진, 선박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완벽할 만큼 돼 있고, 특히 LNG나 메탄올 같은 경우 메탄 슬립이나 이제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이제 어항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기술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메탄 슬립까지도 더 퍼펙트하게 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다 개발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암모니아나 수소는 거의 한국이 주도로 지금 엔진이나 연료 추진 체계나 여러 가지 공급 장치나 뭐 탱크 이런 것들을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LNG나 메탄올 같은 경우도 무슨 독일이나 이런 뭐 마이나 바칠라 이런 데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HD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8, 90%를 그 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힘들은지는 이제 100%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요. 주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엔진을 거의 8, 90%, 7, 80%까지 독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만하고 이제 일부 공유해 주는 것도 있고 독자를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서 현재는 뭐 초기에 라이센스 체계를 할 때 뭐 50년 전에 했던 라이센스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국이 몰랐으니까 했는데 그것들이 약간 뭐 일부 연결되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한국이 모든 기술을 주도하면서 다 가고 있다. 제가 그 메탄올 엔진이나 LNG 엔진,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이런 엔진을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거의 우리 저쪽에 그 울산의 유관벽에 있는 개발센터 거기에서 사실은 다 같이 이제 개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에서 공급되는 연료 추진체계나 공급 시스템, 연료 탱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예,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료 선박이나 추진체계나 공급 시스템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LNG 선박 건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전히 상용화돼 있는 상태고 메탄올은 이제 거의 한 80% 정도 돼 있고 올해부터는 상당수가 메탄올 선박들이 인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건조 기술은 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소는 일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연료 추진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연료 보시다시피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경우는 뭐 LNG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연료 대비 연료 특성이나 뭐 저장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료 효율도 그렇고 저장 특성, 뭐 탱크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특성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모니아 순수로 가게 되면 이게 그 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장 온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 같이 탱크 사이즈 같은 경우 LNG가 기존에 있는 디젤 엔진 대비 기존 연료 대비 LNG가 1.6배, 뭐 아모니아 같은 2.8배, 수소는 4.2배 이렇게 탱크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성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40년도까지 LNG 연료가 주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지만 어, 지금 왜 그러냐면 2040년도 주도로 사용한다는 건 지금 이제 LNG 선박이 상당히 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LNG 선박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제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메탄이나 이바이오나 이연료 정도들이 이제 추가로 될 건데 결국은 이제 그 탱크 투 웨이크나 웰트 웨이크 형태로 갔을 때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LNG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돼 있고 LPG 같은 경우는 전세 상당히 거의 뭐 LPG 연료를 썼을 때 수급하는 데 큰 문제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의 네팔 산 꼭대기에 갔을 때도 거기는 LPG를 전부 다 수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되는 줄 않는데 LNG도 이제 인프라는 많이 돼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프리하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제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고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교육하는 파주와 연결되는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선박들은 전 세계 이제 투자를 해서 공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박들은 메탄올 수급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연료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가지고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부터는 잠깐 보시면 제가 그 LNG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료 특성별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LNG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연료 추진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고압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압용이 있습니다. 그 고압용은 사실 연료 추진책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이제 바질라는 저압용으로 했었고 윈지는 저압용으로 했고 이제 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용으로 했다가 저희들하고 2020년도 2019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저압용으로 해서 이제 70부하급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을 시켰는데 저압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효율이 이제 뭐 떨어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그 퍼포먼스나 이제 탄소 중립도나 이런 부분들은 탄소 감축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고압용이 더 좋지만 저압용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낮지만 우리가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압용으로 해서 이제 주로 LNG부터는 전부 다 이제 오토사이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압용과 저압용을 두 개 다 LNG에서는 이제 연료 추진체계로 쓰고 있고요. 탄소 저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브릿지로 LNG를 사용하는 거지 이거를 탄소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돼 있어서 탄소 LNG가 이제 어느 정도 암모니아나 다른 뭐 이바이오나 그다음에 수소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 이제 LNG가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연료 생산은 인프라가 충분히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이제 벙커링 이런 부분도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진 기술 체계에서는 선박 건조나 연료 탱크, 연료 공급 시스템, 추진 엔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퍼펙트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LNG 추진 선박이 기준 연료 선박이 돼서 가격이 비싸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오토사이클 가면서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제어로 전자제어로 다 하게 되고 그 압축 뭐 연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이제 상당히 증가되고 거기다 여러 가지 뭐 탱크라든지 부가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AI나 ICT나 이제 디지털 플랫폼들이 상당수 많이 탑재가 돼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관제센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탄이나 이 바이오메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NG보다는 훨씬 탄소 저감이 크기 때문에 탄소 저감이 크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 크기 때문에 이제 LNG 메탄으로 가는 거고요. 또 특히 메탄 같은 경우는 이 메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LDO나 이런 특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 쪽에는 뭐 크게 LNG나 뭐 하지만 사실 이제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한데 가장 큰 문제가 연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이제 아모니아 대비는 높아서 메탄올을 인프라만 공급량 인프라만 괜찮다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웰트웨이크나 탱크트웨이크에서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메탄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연료 대비 약 88.5%의 탱크트웨이크의 효율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생산 단계에서도 탄소 중립이 가능해서
이 메탄올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진 기술 체계나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선박 건조나 탱크 연료 공급선 추진 엔진들은 다 이제 완료가 되 있는 상태에서 또 특히 HD현대 같은 경우는 녹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 메탄 슬립이 퍼펙트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제약, 나중에 CI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그 문제가 밑에 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사실은 그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탱크 사이즈도 그러니까 연료량도 굉장히 많이 들고 탱크 사이즈나 이런 것도 뭐 한 거의 어, 3배 이상 기존 탱크보다 3배 이상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독성과 부식성이 이제 굉장히 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 울산에 가면 유관벽에 엔진 개발센터에 가면 완전히 아모니아 엔진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 완전히 원격제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룸도 다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안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그 룸들도 전부 다 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연료 추진이나 탱크 연료 탱크 공급 시스템 추진 엔진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추진 체계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탱크 사이즈도 이제 새로 이제 필요해야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암모니아만 쓰는 엔진을 추진 체계를 별도로 체계를 구축을 해야지만 돼서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이제 크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니, 독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탄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퍼펙트할 만큼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탄소 중립으로 한다면 아모니아가 최적화돼 있지만 그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발주되는 것들이 이제 아모니아 레디로 발주를 합니다. LPG 선박들은 아모니아 레디로 거의 다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박들도 이제 아모니아 레디로 해서 메탄 선박이나 LNG 선박에도 아모니아 레디에서 이제 선박을 추가로 이제 발주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최적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액환도가 이제 워낙 낮아서 영하 253도 이렇게까지 낮게 내려가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연료 추진 체계는 추진용 엔진들은 지금 힘실 엔진은 거의 다 개발이 돼서 테스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또 혼수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KR 그 군산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울산센터에서도 독자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대형 엔진도 지금 24년도 말부터는 이제 네, 그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지금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이 지금 여러 가지 연료 공급, 그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 공급 장치, 그다음에 배가스 처리 장치, 그다음에 이제 뭐 잭화 장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모두 다 들어가서 상당히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특히 이제 탱크 같은 경우는 뭐 스페셜 탱크로서 이제 거의 다 제작이 되고 있고 엔진룸 이런 것들도 거의 도움으로 형태로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릴십을 건조할 때 드릴십의 엔진룸은 완전히 그 디펜던트에 대해서 저기 독립형으로 돼 있어서 그 엔진 한 기당 한 룸씩 그러니까 폭발성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 요거는 뭐 나중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친환경 선박, 친환경 적용 기술들은 이렇게 이제 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로 선박 에너지를 높이는 선박,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 배터리는 전기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 선박, 그다음에 수소
등을 이용하는 선박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가 장치들이나 시스템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들은 그러니까 탄소이동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제 제거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 형태로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류 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운송이나 물류 상태에서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런 형태라죠. 물론 이제 속도 최적화도 있고 선박 크기 최적화도 있고 대체 경로도 있고 뭐 속도도 해가지고 이제 한 20% 정도 이제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선박의 유속이라든지 그 버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찰감도 이런 걸 통해서 공기저항 이런 것도 쓰고요. 뭐 선체 표면을 뭐 어제 그 오늘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따가비 같은 것도 이제 자동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엔진 효율도 높이고 폐열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메탄이나 LNG, 메탄, 뭐 아모니아 같은 제액화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에너지 변화를 해소하는 그런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박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에너지 동력원화 사용도 선보하고 전기를 사용하게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해양오염 저감시키는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하이브리드나 연료든지 이런 기술들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잘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기술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얼마큼 더 줄일 거냐, 해운까지의 영향력을 다 고민해서 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위 상반에 보면 그 리그 세일이나 솔라 세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윈드 세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라스트 탱크를 다 없애고 하는 별도의 장치를 주지 않는 선박들도 위포에서 이제 여러 차례 건조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임프루브드 헐 플랜 이런 쪽도 전부 다 아시다시피 신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에어 루브리케이션에서 이제 헐사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노즐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삭스나 녹슬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쿨링이나 그 히팅을 갖다 제어하는 기술도 이제 쓰고 있고요. 뭐 스크라바도 쓰고 이제 어, 어, 여러 가지 SCR도 사용해서 이제 저감도시키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윈드 세일을 사용하는 선박, 그다음에 전기 추진선, 전기 추진선은 이제 어제 태화호 보셨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기 추진선을 해서 그걸 확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다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림 같이 자연환 선박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굉장히 빨리 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그룹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카화하는 기술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늦어도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지금 30년까지는 지금 건조한다 해서 아마 3단계까지는 2030년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고 보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 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바로 4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은 2030년 이전에 모든 게 완성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10%까지 그 고압 이런 고압이 뭐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추진 선박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연료 추진체고 연료 탱크라든지 모든 연료 그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지금 개발돼서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반기 정도 제가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울산 쪽에 보면 모든 이런 기술들 제품들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센터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지금 만들어져서 암모니아 설비까지 수설비까지 거의 다 조선의 엔진의 저쪽 유관벽 쪽에 공파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제가 2022년도 초반기부터 기술 투자 시작했고 기술 개발 이미 이제 진행되고 해서 똑같은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예, 시험 장치들이 다 구축이 됩니다. 아까 어제 보셨다시피 육군 디지털 관제센터에서 있는 그 앞에 플랫폼들이 전부 다 선박에 있는 플랫폼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지. 예, 그 실증센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도 조건이라든지 뭐 밀도 조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이프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원격 제어센터에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뭐 실증을 해서 이제 선조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옛날에 들고 뭐 계속 사용하면서 테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실증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뭐 이미 뭐 신문에 보시 동해에서 울산 앞바다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해적 그 연료 연료를 그 저기 채취했던 거기에 동해전 가스전에 쪽에서 풍력전 풍력관에서 플랫폼을 해서 그래서 수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바이오나 이것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 동향 잠깐만 보여준 것 뒤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스 규제에서 조선시장 동향은 지금 급격히 2020년도부터 시작 LNG가 발주가 되게 시작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에 급격히 LNG가 발주량이 디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고 지금 보면은 2022년도 때 전체 선박 60%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는 거의 80% 넘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1, 4분기만 해도 18% 정도로 증가를 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지금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질린 선박들을 개조하는 쪽도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S 주식 공개가 이제 다음 주에 8일날인가 7일날인가 지금 상장하는 날인데 아마 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CI 규제 기준 미등록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이런 것들이 지금 벌크선이나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환경 선박으로 가기에는 경제성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선박 상당히 비싸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LNG선이 2021년도에
1억 3천만 불짜리가 지금 2억 7천만 불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저기 만 불에 했다는데 사실은 작년 말까지 2억 7천만 불까지 했고요. 뭐 카타르 깡패들이라서 요즘 갔는데 실제는 2억 7, 8천만 불까지 간 상태입니다. LN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LNG를 이제 발주하면서 거기다 또 아모니아 레드까지 이제 같이 넣는 형태고요. LPG 같은 경우는 거의 퍼펙트하게 아모니아 레드를 다 넣는 상태입니다. 메탄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있는 그래프가 오실에서 규제했던 선박 건조 시나리오가 어,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2024년도에 30년 LNG 연료 선박 이제 기준 선박을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항 조건으로 이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3년부터도 이제 무탄소 연료들이 공식적으로 몇 척 정도는 2027년도 8년 건조한 것도 2027, 8년도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2040년 되면 이 폭대가 확 벌어져서 무탄소 선박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위에 표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LNG 선박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LNG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피스톤들이 상당히 많이 LNG 연료나 메탄올 연료로 이제 발주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린 연료배 선박 발주량이 2028년도까지 현재 지금 뭐 최근에 이미 뭐 계약하는 것도 2028년도 벌써 이미 인도 기준, 29년도 인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들로 봤을 때도 LNG가 현재 상당히 많이 발주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점차적으로 메탄올도 이제 상당히 증가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도 서서히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항 관련된 것들이 이제 어떻게 특성에 따라서 어, 이게 나와 있는 최근에 나온 지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운영 데이터를 많이 보여줬었어. 여기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에너지 덴시티가 뭐 MGO 대비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듈이 MJ 줄이 36이라면 지금 LNG가 21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LPG는 유사하지만 지금 메탄이 14.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니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수소로 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6, 70%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탱크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 연료 추진 체계나 모든 것들이 효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운항비에 대한 경제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바르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도 이제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차이 있고요. 그다음에 캠펙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 연료 대비 LNG가 173%였다면 LPG는 비슷하고요. 160 메탄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LNG보다는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오일하고 연료하고 좀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건조기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 에너지보다 떨어지지만 나중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나 2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k 컨테이너에서 했던 것들인데 퓨el 코스트하고 스페어 피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 나는 부분들 여기 아까 보시면 유사했는데 지금 여기 퓨el 코스트나 스페어 피스트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래서 연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우리는 그럼 나중에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고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EX에는 다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오 이, 이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이 있고, 네. 인류, 그다음에 이제 근류 부분까지해서 탈탄소에서 일어난 탱크토리의 각그 탈탄소의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캐펙스 오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를 정리해서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LNG 연료 추진에서는 아까 보다시피 이게 보셨던 그러면 수소는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말씀드리면 수소의 특정한 특성 때문에 그 비용이나 화학이 굉장히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수소 저장 이런 부분들이 LNG 대비 열대 그 필요 저장기도 필요하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일부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처럼 최근에 이제 어디에서 그게 지금 뭐 LNG나 뭐 메탄 상에도 메탄 뭐 슬립이나 메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SC나 EGR 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럽 빼고 탄소 포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톡신을 포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개발을 해서 메탄 슬립은 다 이미 끝났고 뭐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부분도 다 있고 액가스 포집에 관련된 부분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오십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그린하우스 가스 모두한 포함인데요. 파워 프로포전 시스템 해가지고 실제 제가 경험한 건데요. 파워 앤드 프로포전 시스템에 대해서 코스타마리 선박에 여러 척을 적용한 적이 있어요. 15,000 TU 컨테이너에서 15%까지 효율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바다의 항해 조건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필렛에 따라서 뭐 보이즈 옵티마이제이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연료 특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있지만 그다음에 그헐 스트럭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크니컬 에 대한 그 퓨얼 이런 세 가지 특성에 따라 이런 감축 방안도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밸류 체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수소를 이렇게 해당 풍력을 이용해서 수전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요, 해상운송 저장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돼 있고 수소를 가지고 또 수소 순수하게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수소를 가지고 아모니아를 조화시키는 것들도 하고 있고 아모니아를 또 수소로 수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가지의 기술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풍력을 위한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윙세일도 있고 나 이런 게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지금 건조하는 최근 작년에 그 계약을 한 선박이 있는데요. 그 윙세일에서 어, 윙세일 하는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그 처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선박도 있습니다. 윙세일도 있고 윙세일도 있고 윙세일
셀도 그, 그 회의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이게 있는데 어,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어제 선수에서 전 분야에 대해 생산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무인화시켜서 디지털 플랫폼인데 디지털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의 생산 인력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도 있고, 있고,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도 있고요.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인화해서 원격 검사를. 그다음에 물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스마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지금 원격 커미션, 시운전 관제, 안전 관제, 그 시스템 제어 설비 제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저반 이런 것까지 상 어제 좀 보셨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 저기 해양대학교에 사이버 보안 학과도 생겼지만 한 6개월 동안 불편하면서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보질 않아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나 이게 사이버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술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제 그 수요일 날 김인 교수님 해당 부분 저기 바다 최고의 과장 교육을 하실 때 자연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이제 저반할 때 그런 자율항체가 지금 다 있어. 예, 이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카메라들이 다 통제를 해가지고 최근에 자동차가 제 차가 최근에 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백업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있고 최근에 이제 으로 이렇게 자동 물류를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동 그렇게 이제 선박 선박 모든 데를 갖다가 하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고 예측 정보를 주고 그걸 갖다 공유를 시켜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마 선박 수명이 25년, 30년, 35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리얼타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법인, 국내 창구, 회사 고객사, 대리점, 수리협력사, 보험사 이런 물류 체계까지 다 이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됩니다. 그 땅만에 따라서 이제 물류 체계 따라가는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승만 자체에서 이제 이 승강내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따라듭니다. 지금 현재 항 자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부산항에 신항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박에서 연동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연선박 기반에서 이제 모든 다 이루어지 스마트함을 지금 안에 컨테이너, 자동화, 스마트 물류, 무인 운송 이런 것들이 하나로 시프트 도화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 이제 아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0, 4점 정도 지금 이제 다 돼가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지금은 이제 2.0까지는 이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탑재가 2.0도까지요. 그래서 3.5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척 이상 더 확대가 될 건데 3,000명까지 거의 갈 겁니다. 음, 예, 그, 제가 실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게 해주려고 제가 자료를 한 100페이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도 1시간 내에 이제 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많은 자료들은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다른 데서 그 포럼 할 때, 연구할 때 좀 디테일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예, 화면 말씀하십시오. 예. 공유를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지금 화면 공유가, 예, 안 뜨나요? 아니, 좀 지금 현재 내려주시면은, 예, 화면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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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 교수께서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예, 마무리 예, 차례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예. 그 질문하실 분 한 두 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수 부회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안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서. 근데 중간에 그 통신이 문제가 있는지 자꾸 끊기고 그래서 좀 단락이 심해서 제가 예, 전체 예, 이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제 그 연구소 견학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또 강의해 주신 거는 특별히 그 탈탄소하고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환해 가겠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예, 잘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LNG 선 쪽으로 이렇게 디젤에서 LNG로 가는 것까지는 뭐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제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탄올에서 암모니아로 하고 수소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예측하신 대로 1900 그 2030년, 3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메탄올을 좀 주력으로 한번 거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암모니아 그 탄소 중립으로 갈 건지 하는 그 부분은 뭐 말씀은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그 부분 좀 보강을 해주시면 할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LNG나 이런 거는 인프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모 하고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나 이유나 이제 이유 쪽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이유 쪽은 그 아이모에서 하는 그 룰대로 굉장히 따라가고 또 같이 가고 옛날 그 있기 때문에 선박 이제 머스크에서 직접 하도록 이제 2021년도부터 다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머스크 라인 쪽에는 메탄올을 굉장히 확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스크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데는 뭐 CGM도 처음에 자기는 CGM 무조건 LNG. 통신망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 그 제 얘기 들립니까?
어머니 지갑이 내 지갑이었으니까. 안 대표님이 지금 줌망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참석자 아, 봤는데 그래요? 아무래도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튕겨져 나가신 것 같은. 아, 예. 어떻게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김영 교수께서 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네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상의 건종호 대표님이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좋은 시간 가졌다는데 제가 참 가고 싶었는데 부산이라 가지고 못 가서 참 너무 아쉽네요. 예, 안 대표님 예, 오랜만에 다음에 뵈서 또 뭐 언제든지 시간 예, 내주시면 볼 수 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H&M에서 지금 메탄올 레트로핏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저는 이제 조금 메탄올 같은 경우에 수급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메탄올 추진 선박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메탄올 생산은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 대처를 할지 혹시 아는 정보 있으시면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탄올은 지금 이제 연료는 사실 저희 그룹도 메탄올 굉장히 많이 쓰는데 메탄올 전부 다 수입해 쓰고 삼성물산에서 수입한 메탄올도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한국에 이제 오일뱅크에서 현대 오일뱅크하고 이런 데서 메탄올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안 하는데 지금 연료 선박에서 메탄올 선박이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유는 머스크가 전 세계 자기들이 들어가는 이 항에 전부 다 생산부터 시작해서 설비, 벙커링까지 다 투자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HMM에도 최근에 이제 발주된 선박이 7척이 8척이 다 메탄올 선박을 발주했어요. 현대 7척 주고 뭐 다른 데 1척, 2척 줬는데 머스크라인과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데는 수급에는 또 그 항로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박들은 메탄올 나중에 수급이 상당히 있어서 대한 비용, 연료 비용. 근데 지금 메탄올 선박으로 개조하는 선박이 HGS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선박들은 전부 다 머스크라인하고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그런 선박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로는 자기들이 별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LNG보다는 좀 싼데 메탄올이 개조 비용은 싼데 그 연료 수급은 이제 LNG는 지금 보편화됐죠. 메탄올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올해도 발주된 것도 머스크라인 라인과 연동된 거는 CMA, CGM도 지금 메탄올로 발주된 선박이 있는데 그 발주된 선박은 전부 다 머스크라인과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선박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고 통신망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안가원 대표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